사실 학원은 인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순수익이 되게 중요한데 30명이 있는 원이랑 300명이 있는 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300명이 있는 원이 매출이 더 높겠죠. 근데 저희 가맹점 중에 30명이 원이 순수익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나 월세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원비나 내가 박리담회로 인원을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소수만 받아서 원비를 높게 받을 건지 결정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고민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개를 운영해도 원생이 많다고 순수익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50명 수업할 때는 행복했는데 51명 하는 순간 불행하다. 그럼 저는 50명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진상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들을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상 엄마 10명을. 근데 진상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 원생은 100명이어야 돼요. 근데 101명이 되는 순간 진상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게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만두더라고요. 신기하게 애들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의 해답이 뭘까요? 뭐를 잘하는 학원은 원생이 많을까요? 수업? 아니면은 서비스? 당연히 수업은 당연히 잘해야 되겠고, 뭐가 중요하냐면 피드백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의 관심을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날 어머니께서 뭐, 선생님, 뭐, 소희 피드백 왜 안 올라와요? 오늘 수업 뭐 했는데요? 이러면 사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피곤해해요. 이유는, 오늘 나 걔만 수업한 거 아닌데, 소희만 수업한 거 아닌데, 대체 언제 올리라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님은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 뭐 강사 생활할 때 아이들이 수업하고 나간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잘 기억 못해요 생각보다. 저도 어린이집에 이제 픽업 가서 오늘 소희가 뭐 했어? 뭐 먹었어? 하면 선생님 다 뭐라 하냐면 몰라요 이래요. 똑같아요. 미술학원에 나가서 아이들이 재밌었어? 소희야 재밌었어? 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몰라. 이렇게 하지. 엄마 오늘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하는 아이들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아이들이 뭘 했는지 명확하게 그냥 단순히 엄마가 뭘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놀았네. 오늘 또 이거 장난치고 놀았는데 피드백을 하면 왜 아이가 이걸 배웠는지 어떤 걸 위해서 배웠는지 이걸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엄마는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표정, 웃고 있고 아이가 직접 했고 이거 선생님이 해준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아이가 수행하는 사진을 보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꼭 하라고 하는데 물론 빅카트에서도 안 하는 원장님들 계세요. 근데 확실히 피드백을 하는 원들이 원생이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요. 보강 원칙이나 결석했을 때 사유나 어떻게 수업을 할지랑 그다음에 뭐 주차는 어떻게 할지, 오주차는 어떻게 쉴지 이 시스템이 프랜차이즈는 존재해요. 근데 엄마들이 만약에 개인 학원이면 원장님 그냥 해주세요. 오늘 빠진 거 그냥 다음 달에 좀 차감해주세요. 보강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저희 가맹점 원장님들은 저희 본사 원칙이 이래서 어머니 저희도 해주고 싶은데 저도 본사에 내야 할 금액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는 금액은 사실 엄마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저를 팔으라고 하거든요. 본사가 단백나기가 되고 이렇게 방침이 그렇다. 시스템과 원칙이 있으면 엄마들은 대부분 따라요. 왜냐면은 진상이 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아이가 2주를 입원을 했어요. 근데 2번 보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학원 스케줄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입원을 한 사유 뭐 다리가 부러졌다, 손이 부러졌다, 입원했다 이런 사유에도 저희는 안 되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어머니 무조건 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교육 서비스업인데 그럼 부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어머니 원래 안 되는데 제가 그럼 이번에만 2번 중에 한 번만 보강하고 한 번 차감해 드리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조건 다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과 원칙이 있대 융통성이 조금 있는 학원이면 엄마들이 좋아하시고요. 좀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을 상대할 때 학원은 고관여 상품이에요. 저관여, 고관여를 비교해 봤을 때 고관여 상품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사게 되는 것들. 저관여는 단순히 그냥 쉽게 고를 수 있는 것들. 다음에 안 사도 돼? 뭐 그냥 이걸 집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티슈 같은 거 사실 싸잖아요. 그러면 물티슈 이런 브랜드 싸니까 더 싼 거 전 사거든요. 쓰던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쿠팡에서 더 싼 물티슈를 샀어요. 예를 들어.
근데 별로야. 그럼 다음번에 다른 걸 사겠죠? 근데 별로였던 걸 또 까먹고 똑같은 거 사기도 해요. 이게 저간형 상품이에요. 근데 학원은 어때요? 우리 아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아이가 어, A라는 학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겼으니까 가봐 이래요? 전혀 아니거든요. 학원이라는 거는 내 아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 엄마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그 학원이 어떤지, 괜찮은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처음에 그 학원을 알아볼 때, 아, 거기 미술학원이 있더라. 무언가를 배우더라. 거기에 다니는 애가 되더라. 그럼 걔한테 물어보겠죠? 괜찮다더라. 괜찮을까? 괜찮겠지?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2년 전에 상담했는데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2년 고민하다가 통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진심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란 거를 잊지 말고 최고의 홍보는 절대 전단지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했을 때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의 광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피드백 어플에서 저는 피드백을 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피드백을 하면 엄마들이 조회수가 엄청 높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굉장히 소개를 많이 시켜준 엄마가 있는데 제가 하루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 소개를 해준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냥 우리 애가 한 거를 올렸을 뿐이래요. 보여주고. 만나면 보여주고. 그러면 엄마들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요즘 엄마들은요, 예전처럼 자기만 알고 싶어 하지 절대 공유해주지 않아요. 좋은 거 공유해주지 않아서 학원의 홍보를,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려면 그 좋은 거에서 그 이상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를 정말 신경 썼구나. 그냥 찍어내듯이 하는 학원은 아니구나. 를 보여주려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수업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이란 거는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이 얼마나 아이한테 관심이 많냐면요. 우리가 아이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장 쉽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학원을 보강을 못 하는데, 어, 안 빼준대요, 원장님이. 내가 이제 까먹고 못 간 거나 뭐 놀러 간다고 못 간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그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어쨌든 원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같은 플랜이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의 차이가.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보관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홍보는 진실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카츠가 도자기로 유명하다 보니 꼭 가마가 있어야 되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꼭 가마가 없어도 돼요. 저희가 지금 가마가 없는 원들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 주변 공방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본사랑 가까우면 본사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아예 도자기 수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도자기 수업을 해서 가지고 와서 굽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꼭 가마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빅그아트 원장님들은 다 외부 수업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도자기라는 특화된 것들이 있고 유리나 뭐 글라스 아트나 그리고 수제종이나 제가 조금 공예적인 활동들은 엄청 많이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커리큘럼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외부 수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단체 수업 그 코로나 때는 그게 끊겼는데 원래 예산을 쓰는 시기가 12월이에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엄청 고등학교, 중학교 특할 비용을 다 이런 외부 수업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외부 수업으로 돌릴 때 가장 편한 게 도자기예요. 왜냐면 학교 미술 선생님이 못 해주잖아요. 가마가 없으니까. 근데 가마가 있으면 이런 단체 수업들을 뛸 수 있어서 사실 그 수익이 꽤 높아요. 이 수익만으로도 먹고 사는 게 돼서 저희 가맹점 원장님들 중에는 아예 아동을 안 하고 이 외부 수업만 하겠다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방으로 전향을 해서 뭐 실버 산업도 할 거고 이제 청소년도 할 거고 특수도 하고 이런 외부 단체 수업도 하겠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는 그 출강을 나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출강은 오전에 나가고 주말에 기업에서 나가고 저녁에
성인하고 하기 때문에 가마가 있으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이때 귀걸이 팔 때 이건 밤도깨비 야시장 상인이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마가 있으면 내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예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할 생각도 있어요. 특히 이런 도자기 발사인데요. 이게 카네이션이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팔았을까요, 제가? 어버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 이런 행사 때 딱 시즌만 팔았는데 시즌에만 500만 원씩 팔았어요. 하나에 10,000원이었는데 500개씩. 뭐 이것만 하는 사람이면 사실 힘들어요. 시즌 상품을 하기가. 왜냐면 다른 달에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수업은 월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의 부가 수입들은 사실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기면 재미가 없어요. 판매가 안 되면 왜 안 사, 저 사람? 구경만 하고 이러지만 사실 이게 생계가 아니면은 좀 즐겁게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원데이 클래스나 외부 소상 같은 거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리고 자격증 비용이 아동도의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아동도의 지도사는 330만 원이에요. 근데 가맹점은 아동도의 지도사 자격증이랑 다른 교육이 포함된 금액이 220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장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만약에 원장님들 중에 지금 이제 빅카트가 아니시잖아요. 나는 아동도의 지도사만 배워서 외부 수업을 하고 싶어 하면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수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본사는 가맹점만 수강을 하고요. 가맹점이 아닌 이제 아동도의 지도사 자격증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국의 빅카트로 가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지방에 계시니까 청주에서 아동부대 지도사를 따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거기 가서 따고 실제로 대전에서는 지금 4분 수강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천에서도 4분 수강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330만 원을 받아서 수강을 하시고 저한테는 10만 원 자격비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또 부수익이 되니까 저는 가맹원들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수입원들이 파이프라인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저는 도예전공인데 자격증 안 따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반액만 받고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년부터 이제 자격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있는 자격증이라 가맹점이 아니라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동도의 지도사를 따면 또 강사 자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맹점은 무슨 장점이 있냐 했을 때 시험장 역할을 해요. 만약에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아동도의 지도사를 땄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은 시험을 치러 본사로 와야 돼요. 근데 가맹점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시험이 면제예요. 사진으로 대체돼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70개가 있고 3년 됐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홈스쿨 교습소 학원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 아예 차리기 전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제가 정보를 못 물어봤지만, 홈스쿨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 가해 교습, 가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교육청의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교육청 직원이 올 일은 잘 없겠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홍보가 너무 힘들어요. 간판도 달 수 없고 그냥 단지 내에서만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어렵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기에. 그리고 교습소는 최대 9명, 아무리 커도 9명까지 되고요. 여기의 단점은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내가 없이 운영할 수 없다가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 좁아도 월세가 일단 싸고 그다음에 뭐 학원법 같은 거가 스프링클러나 소방법이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갈로열고 교습소로 변환이 가능한 곳이라면 허가가 난다. 근데 학원을 내가 허가를 내고 싶으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의실 면적이 실측을 재서 뭐 벽 두께 이런 거 다 빼고 60제곱미터 이상. 이건 서울 기준이에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사를 두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의 차이가 있는데 대신 이거는 소방법이나 정기안전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학원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상가를 보실 때 내가 학원을 하겠다 하신다면 상가를 계약하실 때 저랑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업자를 통해서 뭔가의 이 제안을 보시거나 교육청에 미리 전화해서 여기가 되는지
그 양쪽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아래 위나 유해시설이라 하면 술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술집은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고요. 유흥업소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는 지하에는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나 공방은 어디든 허가가 나거든요. 근데 교습소랑 학원은 교육청에 그걸 받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부가세는 0이에요. 종소세는 내지만